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작 단계인 경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각종 이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이라든가 각종 사전 점검에 대한 내용들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경비 계획을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념이나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수준별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류법이라든가 기본 원칙이나 수립 과정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비 계획을 세운다 하면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비 계획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 시큐리티 플랜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앞서 준비했었던 각종 사전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여러모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경비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키포인트 이러한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경비 위해 요소 분석과 각종 조사 활동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됐을 겁니다. 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직접 업무상 필요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경영상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비 실시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경비 계획이 필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이 경비 대상물,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경비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러한 경비 시스템을 위해서 좀 더 주의 깊고 좀 더 각각의 단계에 맞는 이러한 경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이 경비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경비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시큐리티를 해야 된다라는 눈앞에 있는 과제에서부터, 즉 단기적인 상황에서부터 아주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지 되겠고, 한편 경비 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리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좀 더 이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건지,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류 계획, 피드백 계획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인원들은 계속 충원을 해야지 될지, 지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개념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상황까지도 모두 염두를 해둬서 세워야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시큐리티 말고, 그렇죠, 이 우리가 경비를 하고 있는 이 대상물의 어떠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 아니면 뭐 공장이라면 공장의 그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까지, 즉 이 대상이 되는 회사,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시큐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안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얻게 되는 이윤이 있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경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경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을 정해야 될 텐데요. 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경비 계획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를 한다. 그래서 이 경비원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비 업무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경비라는 개념, 민간 경비라는 개념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원적인 기본적인 이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비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단편적인 손실 예방을 위한 각종 경비 시스템들을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단편적인 경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비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비원을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도
계속 뭐 상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이 손실 예방을 위해 가지고서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야간 시간대에 잠금 장치를 더 많이 설치를 한다라든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뭐 창살을 설치를 한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경비에 필요한 손실 예방을 위해 가지고서 경비 시스템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응적인 경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손실을 예방하는 사건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대상보다는, 그렇죠, 그 사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단편적인 경비랑 유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좀 입장을 바꿔가지고 특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게 보니까 자꾸 물품이 없어지는 게, 그렇죠, 뭐 작거나 움직이기 쉬운, 포터블하기 쉬운 이러한 물품들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작고 고가의 물건들은,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금고에 항상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문구점 같은 데에서는 작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없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들긴 하지만 거기에다 모두 다, 그렇죠, 전자칩을 붙여가지고 나갈 때 게이트에서 걸리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한 손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반응, 여기에 따른 대응적인 경비를 하는 게 대응적 경비입니다. 한편 총체적 경비라고 해서, 이 총체적 경비는 어떠한 특정한 위해 요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에 대비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서 얘기했었던 단편적인 경비 방법과 또 반응적인 경비 방법, 그리고 또 애초에 시작했었던 1차원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하게 되는 이 1차원적인 경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어떠한 위의 요소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동시에 또 내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비 실시에 관련되어 있는 수준을 세운다라고 하면은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이 추천할 만한 이러한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경비 수준은 이 총체적인 경비,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인력 경비뿐만이 아니라 기계 경비까지 보완을 해서 그 외에 각종 경비와 관련되는 장비를 보완을 해서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보완 계획까지 모두 세워서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세우는 경비 수준까지 해야지 경비 계획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 계획을 수준별로 따라서, 즉 소위 말하는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하는 수준이랑 조금 뭐 상점이나 백화점 수준,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뭐 교도소라든가 국가 중요시설을 하는 거, 각각의 경비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비 수준에 따라서, 경비 중요도에 따라서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 일단 레벨 1 단계, 최저 수준의 단계입니다. 최저 수준의 단계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어떠한 뭐 패턴은 따로 별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뭐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위해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물론 뭐 절도범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무장한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총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지참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어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공간에,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사전에 방어한다, 물리적으로 방책한다, 방벽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내고 있는 현 가정집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보통 출입문이 있으면은 출입문에, 그렇죠, 자물쇠를 세우고, 또 이 출입문 자물쇠가 되어 있는 뭐 창문에 잠금 장치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레벨 1 단계의 수준의 최저 수준의 경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레벨 2 단계의 하위 수준의 경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외부 행동 자체는 특별한 패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에 대해서 가능한, 그렇죠,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경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최저 수준의 경비는 기본적으로 갖춰 놓고, 그러니까 뭐 자물쇠라든가 잠금 장치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문의 걸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출입문도 이중 구조로 만든다라든가, 또 출입문 자체도 문이 파손되지 않게 나무 문이 아니라 철문으로 구성해 놓는다라든가, 창문 같은 경우도 창문을 뭐 잠금 장치 있다 하더라도 깨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시간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창살을 설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라든가 기타 뭐 조명 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변으로부터의 노출을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이 범인이 아예 이 범죄의 의도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위 수준의 경비입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의 경비, 일반 가정집에서도 뭐 쇠창살을 설치한다든가 아파트 1층 같은 데에서는요, 또 뭐 경비 조명을 설치해 놓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요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뭐 가게, 작은 뭐 슈퍼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네에 있는 뭐 작은 뭐 문구점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소매 상점들이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중간 수준 레벨 3 정도, 그러니까 레벨 3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행동이지만 내부적,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혹시 패턴이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사전에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침입을 방해하게 되는 레벨 3 중간 수준의 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사실상 레벨 2는 레벨 1을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최저 수준과 하위 수준의 경비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춘 상태에서 여기에 더 보완적으로 경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기존에 있는 뭐 자물쇠, 잠금장치, 뭐 그 외에 뭐 창살이라든가 방어문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갖춘 거 플러스 여기에 더 나가서 보다 발전된 주로 원거리랑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상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라든가 요 정도 되면은요, 그렇죠, 뭐 경보기가 설치가 있다라든가, 또 조그마한 가게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은방이라든가 이렇게 고가의 음식, 고가의 물품들이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 있는데, 창문 깨는 거를 그냥 쇠창살에 창문 깨는 거 정도가 아니라 창문을, 그렇죠, 아예 뭐 방호 필름을 붙임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물리적인 방벽 수준을 훨씬 더 높여서 뭐 거의 방탄유리 수준으로 방호 필름을 붙여놔가지고서는 이 침입을 지연시킨다라든가, 그 외에 그 주변에 기본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비원을 뭐 배치를 한다라든가, 뭐 순찰 경비원 배치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앞서서 기본적으로 있는 1차적인 최저 수준 그리고 하위 수준의 경비 플러스 추가적으로 각종 경보기라든가 각종 물리적인 방벽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보통 대형,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형 슈퍼라든가 아니면은 뭐 귀금속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가게라든가, 그 외에 뭐 창고라든가 뭐 공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기업 수준이나 회사 수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설들에서 요 중간 수준의 경비를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레벨 4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서 상위 수준의 경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어떠한 패턴이 없는 내부나 외부의 어떠한 행동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다 방어를 해서 하게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이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보 시스템이 단순하게, 그렇죠, 이
이 단계에서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최저 수준, 하위 수준, 그리고 중간 수준의 경비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춘 상태에서 플러스 추가로 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그냥 경보 시스템으로만 경보만 올리는 게 아니라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는 현장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무장 경비원까지 만약에 배치를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경비 시스템이 강화가 되겠죠.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뭐 굉장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미 뭐 이제는 일반적인 경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알고 있는 CCTV를 설치를 해놔서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 자, 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는 단순하게 영상물을 저장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CCTV로 해서 감지를 한다라는 게 각종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 요원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요즘은 모니터 요원이 굳이 배치되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물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보 알림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CCTV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든가 뭐 조명 시스템도 훨씬 더 고도의 조명 시스템으로 직접 이 해당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 뭐 조명 수준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뭐 탐조등처럼 좀 더 이 강화된 고도화된 이러한 조명 시스템을 갖춰 놓는 거. 뭐 그 외에도 사고 발생 시에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경찰까지도 함께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고 있으면은 이런 게 보통 레벨 4, 레벨 4 이 상위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기업과 같은 시설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시설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제약회사라든가 뭐 삼성과 같은 이러한 전자회사라든가 또 교도소 중에서도 보면은 뭐 민영교도소 수준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이제 아주 이제 최고 수준의 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상위 수준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경비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패턴이 없는 어떠한 공격이라도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경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의 최저 수준, 하위 수준, 중간 수준, 상위 수준의 이러한 경비 수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최첨단의 경비 시스템까지 갖추면은 바로 레벨 5, 바로 최고 수준의 경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현장에서 즉각 투입이 가능한 24시간 무장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도소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뭐 핵발전소나 아니면 중요한 군사시설,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급에서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경비 수준에 맞춰 가지고서는 하는 방법들을 이 레벨 따라 가지고서는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정집 수준이냐 아니면은 보통 일반 상점 소매점 수준이냐 조금 규모가 큰 데냐 공장이나 회사 수준이냐 아니면 더 나가서 국가 중요시설 수준이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각각의 레벨에 맞춰서 그렇죠, 이 경비 수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로 경비 계획인 겁니다. 이러한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먼저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각종 조사 활동에서 얘기했었던 이 건물 출입구나 아니면은 경계구역 이런 것들을 안전규칙 범위상으로서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넓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다양하게 개수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경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경계구역이라든가 건물 출입구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도 굉장히 여러 개고요. 뭐 지하로 들어가는데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출입구도 뭐 앞문, 후문, 옆문 뭐 굉장히 많지만 이게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죠. 개장 전, 개장 후, 또 개장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출입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학교 같은 건물도 평상시에는 이 평일 중에는 오픈을 해놓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을 일부 잠궈서 그렇죠 열어놓는 것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전 규칙의 범위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효율적이면서 경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리창도 기본적으로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높이 내에 설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1층이나 2층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데, 보통 1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보통 한 4m 안쪽이면 한 1층이나 2층 정도 되겠죠. 요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요 창문을 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강화 유리를 설치를 한다라든가 방호 필름, 그 외에 센서 등 감지나 센서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을 해놔야 됩니다. 또 건물 외부의 틈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기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로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탈출구 같은 거, 아니면 작은 구멍들,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놓고 있어서 여기도 항상 경계구역 삼아 가지고서는 항상 보호를 하고 주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입문이라든가 차량 통행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뭐 공기 송풍구라든가 하수도관이라든가 맨홀, 천정, 뭐 옥상 이런 데는 개방된 공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경우도 함께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 외에 자물쇠나 잠금장치, 도어락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교하고 가능하면은 파손이 어렵도록 해야지 되겠고요.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 경비 조명 등도 유의 깊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항구나 부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창고로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창고 지역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선적 지역과 그리고 여기에서 하차 지역으로 서로 분리를 해가지고 경비원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 경계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같이 돼 있으면요 물건 자체도 섞일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경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이 나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도 할 수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은 보통 정문이라든가 현관 주변에 경비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직원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요 산해 절도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멀리 설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경비원 대기실을 설치를 할 때 있어서도 시설물의 출입구나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위치함으로 해서 긴급할 경우에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접근 통제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경비원 1인이 경계구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안전규칙에 맞춰 가지고서는 구역범위 내에서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문제 인지 단계에서 경비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이 예견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경비 의뢰, 경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문제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죠.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경비를 해야지 되는, 시큐리티를 해야지 되는 경비 목표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경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요소, 위해 요소를 경비 조사와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비 요소, 경비 조사 활동은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경비 계획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경비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데, 경비 위해 요소들, 즉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과연 얼마나 위해나 손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거에 따른 정도, 빈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분석하는 게 경비 위해 요소 분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겠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라든가 심각성 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경비 조직을 만들어서 경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경비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경비 통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경비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직의 모든 업무 분야와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물품의 생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적, 수령, 그 외에 뭐 물건이 출납하는 거, 뭐 재고 조사를 하는 거, 현금 취급하는 거,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격리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모두 다 그 절차라든가 여기에 따른 통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에 맞춰서 어떻게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비 업무가 기존에 해야지 되는 원래 정상적인 업무 있죠. 즉 시큐리티와 말고 기본적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이 나가고 뭐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와서 돈을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 이거랑 한번 봤었을 때 서로 상충되거나 소위 말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일이 기존에 있는 일상적인 업무 활동과 얼마나 이게 충돌되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봐서 가능하면 일상 업무에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한다 그러면은 이 대상 조직의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검토를 해봐서 업무 환경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돈,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죠. 경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 계획 시에 필요한 각종 고려 사항들, 앞서 얘기했었던 통솔 기준들, 대상 조직의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계획안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A안, B안, C안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적용했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보완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 비교 검토 후에 현재 비용으로서 최선의 선택들,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안을 선택을 하면은 그 최소한, 예를 들어서 ABC안 중에서 뭐 아무래도 A안이 제일 낫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경비원들을 선발하게 되는 경비 조직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따른 경비를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더니 정말로 경비 과정상에 거의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그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경비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사후 평가를 통해 가지고서는 개선점이 필요한다 그러면은 그 개선점에 맞춰서 평가 결과를 재투입해서 피드백을 받는 단계까지 완료하는 단계까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1년의 과정으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각종 경비 유해 요소라든가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비 계획을 세웠죠. 경비 계획을 세우는 플래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비 실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직접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실행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실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다시 피드백으로 경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이러한 일종의 연속성이 있는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경비 효율을 하기 위해서 경비 부서가 해야 될 역할, 즉 기본적으로 가장 경비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되겠고, 경비해야 되는 이 목적이 명확하고 정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조직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필요한 대안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제공도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경비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방향으로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제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이 경비 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펴본 경비 계획, 즉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각종 조사 활동과 이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경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경비 위해 요소 분석과 조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경비 실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은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경비, 단편적인 경비, 반응적인 경비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추천할 만한 이 총체적인 경비를 통해서 각종 시스템들이 보완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종합적으로 표준화돼서 경비 실시 수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현재 경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크게 5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가정집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레벨 1이 있지만 보통 일반 상점이라든가 소매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레벨 2가 우리 주변에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대형,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가 대형 상점이라든가 보통 뭐 창고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CCTV를 포함을 해서 직접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비원이 바로 출동을 하거나 경찰한테까지 연결되는 레벨 4 수준으로도 최근에는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중요시설에서는 항상 24시간 무장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레벨 5단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경비 수준은 가면 갈수록 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계획 실시 면에 있어서 점점 보편화되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최소한의 손실, 최소한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비 목표를 세우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경비 조사 활동과 유효성 분석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 계획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이 대안 중에서 최선안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따른 경비 실시, 더 나아가서 사후평가와 환류, 피드백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봤었던 이 경비 계획,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비 전문가가 된다면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 업무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비 계획을 직접 수립을 해야 된다면 이러한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들도 항상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퀴즈와 함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